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가 규제가 더 있죠? 뭐라 했죠? 현황의 규제. 자, 현황의 규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사도, 인목번수도, 표고도, 그러니까 일정 높이 이상에는 건물을 짓지 말아라. 해발 몇 미터 이상에는 건물을 짓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만들면서 개발행위 조건이 경사도, 인목번수도, 표고도,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시에 필요한 도로, 개발행위 허가 시에 필요한 배수로, 이 5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이걸 분명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황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다 이런 겁니다. 자, 현황이 불가능한 경우 경사도, 인목번수, 표고도죠. 이거는 경사도, 인목번수, 표고도는 어디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땅을 가보면 경사도가 얼마쯤 되겠구나 싶어서 이거겠구나 그러면 가서 토목수갈기밀 근처에 가서 여기가 땅이 얼마큼 경사가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사도를 예전에 지정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경사가 높은 걸 하지 못하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항공사진을 찍어서 어디서부터 얼마큼까지가 경사가 된다는 걸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디 땅인가 21도더라고요. 21도인데 내가 보기엔 한 21도? 20도 그런 정도 현황이 될 것 같더라고요. 토목설계 사무실에 가서 어떻게 되는데 여기가 그 개발이 조건이 21도입니다. 그러다고 21도인데 뭐 할 때 조금 이렇게 조정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거 안 됩니다. 항공사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콘타가 5m인데 이 콘타가 몇 센치 미만이냐면 경사도가 21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조금 모자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강의 시간에 이렇게 개발한다는 걸 쭉 설명을 듣고 나니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토지 여기 확인원을 보여주면서 제가 교수님한테 강의 듣기 전에 못 모르고 이 땅 사놨는데 이 땅은 어떤가 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잠깐 봤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거기 규제를 보니까 농사밖에 질 수 없거든요. 농사 짓는 것 말고 나무 심거나 농사를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거를 땅에다가 해요? 흙에다 해요? 흙이죠. 그분은 남한테다가 내가 이 땅 샀는데 어떤가에 봐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분은 자기가 돈을 주고 땅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땅을 산 게 아니라 흙을 사놓고 땅을 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만 하면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은 흙이에요. 제가 먼저 번에 제가 그 우리 음성에 700평 나온 것이 지금 그 3천 얼마까지 떨어진 거를 낙찰을 받으라 하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 이제 낙찰 받았더만 받아갖고 그거를 이제 제가 흙을 메꿔서 논을 밭을 만들어 놓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밭을 먹고 관리해야 된다. 밭을 만들면 흙을 받아야 된다 그랬거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흙은 객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을 때의 객토 흙을 내가 받으면은 내가 15톤 트럭을 한 톤을 받을 때마다 2만 원씩 주고받아야 돼요. 줘야지 갖다 줘요. 그런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흙을 판 사람이 갖다 버릴 데가 없죠. 그때 내가 농사를 안 짓고 있다가 흙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2만 원씩 줍니다. 그 사람은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그 땅을 샀어요? 흙 샀어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 자기가 돈을 몇 천만 원을 주고 사면서도 흙을 사는지 땅을 사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흙을 사지 않고 땅을 사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규제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타법령, 개발행위, 지목, 현황 이 7가지 규제가 있다는 걸 정확히 아시고 제가 지금서부터 하는 것은 이 7가지를 잘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을 알고 큰 그림을 알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자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든지 용도지역은 하나씩 있어서 그 용도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 하고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브레이크를 한번 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용도지구, 법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한번 걸 수 있는 것이 용도구역. 국토의 계획과 이어가는 법률에서는 자, 법으로 규제를 한번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법령, 내 땅에 무엇이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한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개발행위 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해서 경사도, 인목번수도, 표고도, 개발행위 허가 시 필요한 도로, 배수로 5가지를 보는 것이 개발행위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지목에 의한 특별법, 전, 답, 과선, 임야, 공원, 도로 이런 것은 지목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거기에 내 지목이 들어간다면 그 법의 규제를 또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현황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현황도 보고, 이 현황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 땅이 뭐 지목이 임야인데 가서 봤더니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지관리법을 적용받으면서 그 앞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데 현황이 산소가 있죠. 그럼 먼저 산소부터, 산소 주인하고 해서 산소부터 없애고 나야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이지, 산소 그냥 두고 지목이 임야니까 그냥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 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서류상에는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현황을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죠. 그러면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 허가 안 내줍니다. 먼저 산소 없애고 오십시오 그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필요해서 여기가 다 통과되고 나면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제일 먼저 파트 1서부터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찾기. 그러면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구역 뭐 이런 것이 다 있고 타법령이 있고 경사도 인목분이 다 있는데 이거를 내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규제하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인데, 제가 젊었을 때 토지 이용계약 확인을 띄러 군청이나 가서 하나를 띄어갖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려면 엄청나게 책을 보고 다 해서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시대가 달려가지고 아주 편해졌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용도지역 다 나오고 거기 규제도 다 나오고 너무너무 편하게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규제 정보 찾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구는 어떤 용도지구가 있고, 용도구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역, 지구, 구역. 용도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예요?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다. 인데 이것이 용도지역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자치단체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라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어떻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라고 있죠. 용도구역은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히 법으로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만들자면 용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고, 용도구역은 법으로 토지의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건물만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5층을 지어라, 3층을 지어라, 뭐 얼마큼 지어라, 띄어서 지어라, 붙여서 이렇게. 용도구역은 땅을, 건물을 짓는 것 말고 땅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규제를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타법령 있죠. 타법령. 아까 내 땅 옆에 무엇이 있느냐. 그 다음에 지목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거. 공원이나 도로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특별법에서 지경을 받는 것이 우리 보게끔 되면은, 그러니까 임야하고 농지지 않습니까? 산지관리법
그다음에 농지법, 그다음에 공원, 요 세 개만 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나머지 두 번째는 뭐 내 땅 옆에 무엇가 있느냐, 군사시설이 있느냐, 그다음에 전원 개발 사업, 접도구역, 완충녹지, 비오톱, 역사문화 환경 보호구역, 가축세양구역, 이런 여러 가지 내 땅 옆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슨 규제를 받느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트 3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파트 1은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는 아까 제가 쉽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금 나누시다 보면 어떤 땅에 내 물건을 갖다 놓는 거, 분할을 하는 거, 형질 변경을 하는 거, 지목 변경을 하는 거, 그다음에 채굴을 하는 거, 이런 걸 전부 다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어떻게, 대상은 뭐고, 개발행위 허가의 종류는 뭐고, 그다음에 개발을 받기 위한 서류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땅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분할부터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해서 좀 해달라고 하면 뭐 하면 된다. 왜 이렇게 분할해지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 농지에서 분할이 안 된대요. 농지는 분할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농지가 농지법에서 원래 분할 못하게끔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법이 하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농지법에 의해서 분할이 안 되는 것을 다른 법에 의해서 분할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하고 토지를 투자하는 사람은 분할을 하는 것은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어떤 걸 갖고 와도 다 분할해 드립니다. 아파트도 분할해요. 어떻게? 다 팔아서 현금으로 분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든지 다 분할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분할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분할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분할하고,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되고, 여기 파트 4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우리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물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다 알아야 되겠지만은, 내 땅 옆에 구유지가 있을 때 내가 구유지를 점유하는 방법, 또는 내가 그 구유지를 분할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원래 구유지는 이 공매를 통해서 분할하고 임대도 하죠. 근데 공매를 통해서 분할을 하고 임대도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수의 계약으로 해서 분할하고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는 공매를 통해서 하고 어떤 때는 수의 계약으로 하는지 알아서, 내가 이것을 샀을 때 나는 이거는 공매를 통하지 않고 수의 계약으로 구기지 하천 부지를 점유를 받든지 분할을 받을 수 있는 땅이구나. 이것도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맨 마지막에 파트 5에서는 국유지 점유, 불화, 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